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지역에 내리던 비가 그친 뒤 내일은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오늘 설악산과 대관령 등 산간에는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관령 영하 2도, 평창 영하 1도를 비롯해 영서 대부분 지역이 영상 1도 분포에 머물겠습니다. 환경훼손 논란으로 동서고속화철도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임 환경부 장관이 내정되면서 두 사업이 풀려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오는 2020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늦어지면서 기본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노선이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난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반대해 대안 노선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군사시설에 가깝다며 국방부가 반대하는 상황. 1급 군사 보호지역을 통과하는 그 대안만 하나 제시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 그것만 제시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강원도는 미시령 터널 아래를 지나는 또 다른 대안 노선을 검토해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지난 2015년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취임 당시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사업 재검토를 권고한 것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환경부로서의 관리 포인트는 자연보전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현안 사업에 줄줄이 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임 환경부 장관이 내정되면서 환경부의 기류가 바뀌어 답보 상태에 빠졌던 고속철도와 케이블카 사업이 풀려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웬만한 사업장마다 도난 방지를 위해 보안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자동차 정비업소를 들이받아 유리창을 박살냈는데도 보안업체가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자정쯤 춘천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 트럭이 대형 유리창을 뚫고 업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업소 안 카운터도 차에 밀려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에도 불구하고 보안 경보는 주인은 물론 보안업체에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업소 대표는 사고 상황을 보안업체가 아닌 경찰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죠. 제가 신고하는 데까지 한 40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안업체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 자체가. 업소에는 진동 감지기와 CCTV 등 보안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해당 보안업체는 차량 충격으로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 수화기가 떨어져 이상 감지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순찰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 경계가 울려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전화가 와버리면 또 안 와요. 그러니까 경계가 울리는 타이밍에 그 집으로 전화가 오고 있으면 통화 중이 돼버리잖아요. 전화선을 쓰는 보안의 경우 통화 중에는 신호를 보낼 수 없어 인터넷 회선 같은 다른 방식보다 취약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 업소는 계약 당시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수화기가 통화 중이라고 수화기가 떨어졌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설명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요번에 사고가 나고서 아는 부분이고요. 계약서 약관에도 단선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통화 중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해당 업체는 흔치 않은 상황이라 이번 사고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게 됐다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쓸모없던 폐탄광에 들어선 정선 3탄 아트마인이 이색 문화예술 명소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평생 석탄을 캐던 광부와 함께 있던 아들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추더니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아들의 여정에는 관객들이 어우러져 발레와 현대무용, 마임 등이 함께하고 아버지와의 화해의 공간에는 공연자와 관객들이 하나가 됩니다.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낼까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어서 제가 이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연이 펼쳐진 곳은 폐 탄광시설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한 정선 3탄 아트마인입니다. 미술의 무용을 접목해 탄광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역하고 상생하는 거와 또 하나는 그 예술이 그 되게 어렵고 접근하기 힘들다는 것을 탈피하기 위한 예술 놀이터의 어떤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주황색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미술관 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실내악과 가야금 연주 등의 공연도 함께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 명소 활용 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공연은 오는 12월 5일까지 7차례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에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한 북한 4.25 체육단이 첫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인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예선 첫 경기에서 북한 4.25 체육단은 중국팀을 6대0으로 대파했고 북한 여명 체육단은 우즈베키스탄 팀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강원도는 베트남과 1대1로 비겼고 하나은행은 이란 팀을 4대0으로 이겼습니다. 내일은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 경기장에서 개막식과 함께 강원도와 북한 4.25 체육단의 맞대결이 오후 3시에 펼쳐집니다. 강원도가 원주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14제곱킬로미터 부지를 대표 산업지구로 선정하고 오는 2024년까지 국비 등 38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맞춤형 홈케어 시스템을 개발을, 2024년까지 디지털 응급실 등 병원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관광과 도시케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 관련 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과 규제 특례, 금융 지원 등의 지원책도 추진됩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삼척시 임원항에서 낚시를 하던 65살 최 모 씨가 테트라포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는 다리가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우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6일엔 강릉항에서 53살 박 모 씨가 방파제 아래로 추락해 다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강원FC가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강원FC 특별검사 결과 보고에 따른 조치와 이사진 개편을 논의합니다. 강원FC 이사회는 특별검사 결과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처리 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현재 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8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처리해 주주총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태룡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강원도는 이사회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강원 가명이 20여 년의 보건공사를 마치고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원주시와 문화재청은 1830년 편찬된 강원 가명도를 근거로 지난 1995년부터 23년 동안 207억여 원을 투입해 강원 가명 보건검사를 마쳤습니다. 강원 가명은 조선 태조 때부터 500년간 강원도 관찰사가 있던 관청으로 조선시대 가명 중 관찰사 집무실인 선화당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 3일 강원 가명 준공식을 열고 올해 안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